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즐거운 오늘입니다. 요일은 비밀인가요? 닥터진의 병원 탈출 네. 진행을 맡고 있는 기능의학 의사 이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하는 유한입니다. 위산 저하증 얘기를 네. 오늘 좀 할 건데요. 위산 위산 저하증에 대해서 그 댓글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위산 저하증을 위산 저하증 말 그대로 진단을 잘 안 해주잖아요. 원래 보통 병원 가면. 그러니까 사실 위산 과다증은 제가 그쵸, 좀 많이 위산 들어봤는데요. 어. 위산 저하증은 좀 생소해요. 네. 일단은 위산 저하가 왔을 때 제가 이제 사실 내과 진료를 오래 했으니까 한 14년 5년 했으니까 사실 내시경도 엄청 많이 했고요. 네.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내시경을 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네. 한 보통 한 몇천 개 정도 하면은 많이 한다 그러는데 제가 한 3만 개 정도 하고 나서부터 안 세기 시작했거든요.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시경을 오래 했죠. 한 10년 이상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하루에 제일 많이 한 게 한 78개인가 있어요. 78개요? 어. 눈 감고도 하시겠는데? 눈 감고도 해본 적도 있어요. 눈 감고 해보셨다고요? 어. 아니 그러니까 막 눈을 감았다 떠도 막 눈이 피곤해서 아니 그때 이제 연말에 막 검진 너무 많이 밀릴 때 네. 애도 이제 손가락 끝에 눈이 달린 것처럼 이게 막 다 들어간 게 다 느껴지니까. 요만치 들어갔으면 됐다. 근데 이제 내시경 안 한 지 한 1년 반 넘은 것 같아 이제 지금. 네. 좋으신가요? 자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네. 위산 저하증은 위산 분비가 잘 안 되는 건데 사실 위산 저하증이 있으면 만성 소화불량이 오죠. 근데 위산 저하증의 증상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네. 위산 저하증이 있으면은 일단 식사 후에 그 팽만감이 오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잘 안 녹지 음식이. 네. 그러니까 헛배 부르고 네. 트림하고 그다음에 소화 안 되고 당연히 잘 분해되지 않은 게 내려가니까 설사 변비가 잘 생겨요. 그다음에 변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막 탁탁 나오고 그냥 그대로. 네. 그다음에 자꾸 윗배가 가스차고 막 빵빵하고 윗배가 네네. 그다음에 그 위에서 산이 안 나오니까 산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음식에 있는 그 음식이 잘 녹지 않으니까 네네. 흡수가 잘 안 돼요. 흡수가 안 되니까 일단 만성 빈혈. 영양소 흡수가 안 되기 특히 때문에. 이제 미네랄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만성 빈혈. 그다음에 비타민 B12 결핍 안 되는 악성 빈혈. 그러니까 악성 빈혈은 이제 위가 나쁘면 오는 게 악성 빈혈이에요. 비타민 B12, B12 결핍인데 네. 이게 치매랑 뭐 신경 관련 뭐 증상들 이런 거 많이 일으키죠. 그다음에 이제 음식 알러지도 잘 오죠. 왜냐면 단백질이 완전 분해가 안 되고 내려가면 몸에서 그게 이상한 안티젠이라고 그러니까 외부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장으로 이제 투과해서 들어가면 온몸에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 저하증이 알러지의 시작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정말요? 그다음에 이제 네. 보충제를 먹었는데 영양제를 네. 먹었는데 남들은 잘 먹는 게 나는 막 미식거려. 그런 분들 많아요. 그것도 위산이 저하돼서 그렇죠. 원래 이제 위는 정상적인 사람은 위에 그 공복일 때 산을 재보면 pH가 1.7 정도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강산이죠. 오. 강산. 맞아. 위산이 생각보다 엄청 강하다고 들었어요. 스트롱 애시드라는 뜻이죠. 강산은. 네. 예. 강과 산이 아니고 스트롱 애시드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스트롱 애시드에서 이제 약간 알칼라인 쪽으로 가면 네. 음식을 일단 못 녹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흡수력이 당연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영양제를 먹어도 네. 특히 아연 같은 거, 셀레늄 같은 거 이런 미네랄들 흡수 잘 안 돼요.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원래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균이 살아요. 있겠죠. 음식이 무슨 뭐 아니 우주인이 먹는 무슨 포장한 음식 아니면 네. 뭐 음식 안에도 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네. 여름에 뭐 식중독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식중독 안 걸려도 음식에 약간의 균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음식에 있는 균을 없애는 게 사실 위산의 그 작용 중에 하나인데
음식에는 균이 안 죽으면 뭐가 오냐면 그러니까 방구 냄새가 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만성적인 그 칸디다 진균 감염이 소장에도 생기고 기생충도 안 죽고 그래서 안 죽어서 내려가고 그다음에 그런 식의 어떤 어, 균이 안 죽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장에서 번식하는 거. 근데 원장님 방구 냄새는 원래 독한 게 맞는 거 아니 아니에요? 구수하지. 아, 구수한데 구수한 게 좀 정상이다. 이상한 원래 좀 냄새가 안 나거나 구수해야 되는데 네네네. 냄새가 뭔가 좀 나 뭐가 되게 썩은 안 내 좋아. 같은 거 이런 거 나는 거는 진짜요? 네. 위산 저하증 있으면 그것부터 치료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위산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많은 증상이 여드름 많고요. 네. 그다음에 코랑 이런 데 볼 같은 데 혈관 확장되는 거. 혈관 없죠. 그다음에 항문 주위에 막 가려운 것들. 그런 거지. 네. 그다음에 손톱이 잘 갈라지거나 벗겨지거나 약해지는 제가 거. 그랬었어요. 아니 이게 왜냐면 철분이나 뭐 칼슘이나 이런 흡수가 미네랄들 안 돼서?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예. 음. 그리고 각종 자가면역 질환. 네. 왜냐면 녹지 않은 음식들이 막 내려가 가지고 그게 장류수 때문에 몸으로 돌면 네. 자가면역을 그러니까 몸에서는 외부에 나쁜 애가 뭐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네.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까 자가면역 질환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에 뭐 섬유근육통, 류마티스, 강직성 척추염, 뭐 루푸스, 그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그 외에 또 알러지 증상들 다 해당되죠. 천식, 아토피, 뭐 그렇게 많아요. 습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들, 뭐 그레이브즈병, 하시모토병 이게 낮은 위산이랑 다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뭐 건선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뭐 골다공증 당연히 미네랄 흡수 안 되니까 골다공증 오지. 그다음에 중증 근무력증 이런 것도 전부 다 연관 있고 뭐 백반증, 뭐 쇼그렌증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이 다 위산 저하증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보통 위산 저하증이다라고 하면 그냥 단지 소화 좀 안 되겠다 어떡하냐 좀 요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은 질병이 초래되네요. 그렇죠. 와. 그래서 이제 원래 기능학 치료할 때 첫 번째로 보는 게 네. 위산 저하증 있는지 그다음에 장이 건강한지를 첫 번째로 봐요. 이제 그거랑 네. 몸에 이제 전체 대사를 관여하는 호르몬을 이제 보죠. 근데 이제 그다음 식생활은 당연히 보고 스트레스도 보는데 일단은 네. 위가 안 좋은 위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위산 저하가 되는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원인들 중에 제일 큰 원인은 그 헬리코박터 균 감염이에요. 헬리코박터 음. 균 많이 들어본 균이죠. 예, 네네네. 헬리코박터 균이 있으면 얘네들이 그 산도가 낮은 그 강산에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유래아제라는 걸 통해서 암모니아를 막 배출해서 그 위의 환경을 약간 알카리화 시켜요. 네. 산도를 막 한 3, 4 이렇게까지 올린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위를 갖다가 산도를 올려버리는 거. 산도를 갖다 이제 그러니까 알카리화 시키는 거지. 알칼리화 시킨다. 그러니까 헬리코박터를 죽이면 사실 위가 되게 편안해지죠. 소화도 잘 되고. 네.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가 있으면은 네네. 위가 괜히 막 불편하고 쓰리고 막 그런데 그 걔네들이 자꾸 그 위를 네. 알카리화 시키는 그 암모니아를 자꾸 배출시키는 거예요. 위가 많이 힘들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병원을 가면 네. 오히려 위산 억제제를 주죠. 저 지금 약간 몇 건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상하네요. 예. 또 이상하네. 네. 그렇죠. 이상하죠. 예. 제 표정이 너무 그렇죠. 이해가 아니, 굉장히 많이 지금 이게 네. 그렇게 되고 있는 많이 돼요. 이렇게 처방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해결책을 또 이제 얘기해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위산 저하증이 헬리코박터가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위산을 만들려면 네. 위산을 만드는데 필요한 미네랄들이 있어야 돼요. 미네랄들. 우리 이제 배운 대로 하면은 분비의 키 뉴트리언트가 뭐예요? 분비와 해독의 키 뉴트리언트는 요오드죠, 요드. 네. 아이오다인이죠. 그러니까 아이오다인. 위산이 분비되려면 네. 위산뿐만 아니라 소화에 관련된 위산 뭐 췌장, 액, 뭐 담즙 뭐 이런 거 다 생성되려면 네. 요오드가 있어야 돼요. 요오드. 네. 그다음에 아연,
그다음에 위산 분비에 또 비타민 B1, B1. 그다음에 솔트 그 염분도 중요해요. 음. 근데 그게 있어야 요오드, 아연, B1, 솔트 이게 있어야 위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재료가 있어야. 우와. 그러니까 아연 결핍이고 뭐 몸에 소금은 진짜 부족하고 네. 요오드도 부족하고 그러면 위산이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음. 그 우리가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위산을 만드는 데도 중요하다. 중요하네요, 예, 정말.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제 위산 분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 그러니까 만성 피로가 심해가지고 음. 그 갑상선 저하나 네. 부신 피로나 이렇게 몸에 만성 피로가 있으면 몸의 대사가 떨어지잖아요. 네, 네. 또 미토콘드리아 패시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만드는 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몸 전체가 호르몬이 떨어져 있으면 위도 위산 분비 능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효소 네, 분비 능력이. 네. 그러니까 그 몸을 치료해야지 위산 분비가 되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만성 피로가 심하고 세포에서 에너지를 잘 못 만들면 음. 위산을 분비하는 세포들도 잘 일을 못 한단 말이죠. 어떡해요? 그러면 몸에 그 ATP 생성이 잘 되게 만들어줘야죠. 이제 이렇게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은 그래서 초기에는 그 액상 제제라든지 위에 균 죽이는 아. 치료라든지 아니면 그 헬리코박터균 치료라든지 네, 아니면 네. 링거로 치료를 많이 하죠. 링거로 치료하면 흡수력이 위를 안 거치고 하니까. 빠르니까. 아니면 발라서 치료하든지 아로마로. 아니면 뭐 공기를 들여마셔 치료하든지 요오드 발라서. 아니면 말로 네네. 치료하든지 음악으로 치료하든지 뭐 맞네요. 댄스를 치료하든지 하여튼 네.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위산 저하증이 궁금하신 분들은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검사 일단 해보시면 되고 그 위산 분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라 그러면 그 펩시노겐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돼요. 펩시노겐 검사라고 있어요. 펩시노겐 그게 약간 뭐 콜라 이름이랑 비슷한데 지금 제가 가만히 듣다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일단은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헬리코박터를 이제 네. 없애시면 되고 없애시면. 이 없애는 방법은 제가 다음 방송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도 다 하는 거죠. 헬리코박터가 위산 저하증의 제일 큰 원인이니까 네. 헬리코박터는 이제 검사를 네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네 가지나요? 예, 일단 네. 첫 번째는 위 내시경 할 때 조직 검사할 수 있고, 네네. 두 번째는 그 UBT 테스트라 그래서 호기 검사로 할 수 있고, 혹이 부는 검사. 부는 검사. 네네네. 그걸로 하면 이제 숫자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고, 네. 세 번째는 혈액 검사로도 안티바디를 측정할 수가 있고, 네 번째는 변으로도 볼 수 있어요.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제일 간편한 게 호기 검사네요. 호기가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뭐 바늘을 안 찔러도 되고 위 내시경하기 힘드니까. 네. 근데 그 위 내시경 할 때 그러니까 네. 국가 검진에는 원래 그 헬리코박터 검사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위내시경은 사실 회사 검진만 받으러 가도 항상 있거든요. 근데 위내시경에서 뭐 나왔다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헬리코박터균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되게 간단하게 보시나 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검진에서 네.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도 나중에 한번 해주시면 하면 좋겠네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검진 오래 하셨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검진학교 회장님이셨기 때문에 네. 10년 하셨죠 회장님을. 근데 검진에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는데 검진하는데 다 정상인데 다 정상이에요. 무슨 병이 있고 이렇게 피곤하지 막 이런 분도 있잖아요. 엄청 만약 진짜 검진으로 뭘 알 수 있는 게 사실 큰 거 아니면 없는 것 같아. 일단 거기 나오면 또 문제 있는 거야. 또 네.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안 먹어도 되는 걸 갖다 약 먹게 되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유장약도 그쵸. 안 먹어도 되는데 먹게 되고. 네. 그래서 헬리코박터는 근데 위 내시경 검사할 때는 네. 이게 헬리코박터 균들은 출혈이 나면 도망가요. 그래서 한 어. 번에 딱 집어야 되는데 옆에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뭐 출혈이 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네. 그 옆에 부에서 조직 검사하면 검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뭐 위 내시경보다도 호기 검사가 낫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 군데서 조직 검사한 경우도 있는데 여러 군데서 하면 또 어. 이제 힘들어하시니까 빨리 시간이 안 길어지고 좋죠. 네. 왁왁 가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원장님. 웩웩.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원래는 좋은 게 네. 혈액 검사, 조직 검사, 네. UBT 검사, 호기 검사, 그다음에 대변 검사 다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다 하는 게요? 뭐라도 하나 나오면은 있다고 보고 치료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머나. 네.
그 사실 대변이랑 헬리코박터는 불편하니까 네. 혈액이랑 호기 검사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 두 음.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네. 균이 있다고 보고 아. 치료하는 게 사실 맞죠. 그쵸, 그리고 그쵸. 이제 본인이 있으면 그 나랑 많은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검사를 아, 같이. 균이 옮죠, 그렇죠. 이거는.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이 옮고 특히 이제 손주 볼 때 귀여워서 어. 막 입에다 어. 뽀뽀할 때 많이 옮아요. 진짜 그래요. 많이 그게 옮아요. 많아요? 네. 그렇겠구나. 많이 음, 하시는데. 막 볼에 닿으면 안 혼나요? 보레다 하면 괜찮은데 막 저 물고 빨고 이렇게 막 아니 그 하시면? 옛날에 저 할머니들께서 막 네. 숟가락에다 밥 해가지고 입으로 한번 빨아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그거 해가지고 헬리코박터 감염 많이 됐어요. 아, 그러겠다. 예, 그거 그러시겠네요. 그런 얘기 이제 해드리면 이게 갑자기 젊은 엄마가 갑자기 헉! 어? 제가 그 분유 타서 엄마가 온도 조절하면 이렇게 쩝쩝쩝 해보 이렇게 주고 이러지 않나요? 저 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면 감염이 어렸을 때 많이 감염이 돼요. 그러겠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감염된 거 조심해야 되고 음. 그 헬리코박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면 되고 그 자세한 치료 방법은 다음에 얘기하고요. 네.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데 펩시노겐 그 음. 원투 검사가 있는데 펩시노겐 원투. 원은 네. 그러니까 위산 분비가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랫동안 뭐 술이라든지 자극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걸 먹어서 네. 아니면 오랫동안 헬리코박터 감염을 가지고 있어서 위가 위축이 되어 있는 위축성 위염이랑 그 장상피화생 그 위 조직이 이제 그 약간 얇아지고 변형이 된 거죠. 네.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분비가 좀 덜 되는 거예요. 위산 분비가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위산 분비가 수치로 나와요. 그러니까 70 이상이면 정상인데 펩시노겐 원인 70 이하면은 위산 분비가 덜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뭐 베타인 HCl 뭐 그다음에 뭐 애플 비니가 식초를 드셔라 무슨 뭐 홍초를 드셔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일부러 예, 산도를 좀. 네. 그런 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아니면 비타민 C도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된다 식사할 때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펩시노겐 2라고 있는데 2는 그러니까 위험이 있으면 이게 증가해요 분비가. 그러니까 원은 위산 분비가 네. 잘 안 되면 낮게 나오고 음. 2는 염증 있을 때 증가하는 거죠. 아우.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내시경을 안 해도 위에 염증이 있는지 그다음에 위산 분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그런 거를 펩시노겐 검사를 혈액 검사를 하고 증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증상만 봐도. 네. 그리고 헬리코박터가 있거나 뭐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일단 위암 발병률이 10년 추적 검사하면 11배 높게 돼 있고요. 11배나요? 네. 헬리코박터 플러스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있으면 10년 추적 검사했을 때 암 발생률이 일반 사람보다 25배 높게 돼 있어요. 네. 25배나요? 2배도 아니고 25배예요. 이건 뭐 그냥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있으면 일단은 그거 없애면 일단은 10배 줄고 우와,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있으면 다시 추적 검사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네. 저것도 꾸준하게 항산화제를 드시고 식이 조절하면은 돌아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 논문도 있어요. 1년 동안 뭐 항산화제, 비타민 C 잘 먹고 위벽 보호제를 먹었더니 70%가 정상화됐다. 이런 논문도 70%? 있고요.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네. 예. 일단은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탄산수 같은 것도 사실 좀 속을 쓰리게 해요. 탄산수가. 요즘에 이제 탄산수 가끔 먹을 때 있는데 물보다 탄산수가 이제 조금 속을 쓰리게 하는 성분이 좀 있고요. 외국 나가면은 탄산수를 거의 생수처럼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 위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속쓰리 한번 해보세요. 네? 싫어요. 이제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위산 저하증이 네.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위산 저하증을 치료하는 게 몸의 전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헬리코박터가 크게 관여되어 있고 네. 그거와 함께 그게 장내 이상균 증식과도 연관이 크고 그렇다. 네. 오늘 그래서 위산 저하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오늘 위산 저하증 편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증상들이 이제 오는 것 같아서 위산 음. 저하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음식은 음미하면서 꼭꼭 씹어 드세요. 아, 그 중요하구나. 우리나라처럼 빨리 빠른 시간에 꿀떡 삼켜 먹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꿀떡꿀떡. 네. 입에서 많이 씹어줘야 위가 편안하구나.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그게 사실 위장 건강의 치료의 시작이에요. 너무 중요하네요. 음, 천천히 꼭꼭 씹어 그쵸. 먹어라. 이제 그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일단 마음이 좀 편해야 돼. 그러니까 여유로운 마음을 여유로. 가지시고 천천히 자, 꼭꼭 다들 위장 건강 건강하세요. 지키시고 장수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